AI 세무회계와 한 번에 끝내는 세무실무 입문 강의를 드리게 된 진성규 세무사입니다. AI와 세금의 이해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려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AI 활용 현주소 등등등하고 AI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자동 회계 처리라고 얘기를 하죠. 국세청이 제공해주는 전자계산서를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요. 그게 이제 주로 중소기업 등등등은 더존이라는 회사에서 배포해주는 프로그램인 뭐 스마트A 또는 위하고 뭐 아이큐브 이런 거 쓸 거고, 한국세무사회가 가지고 있는 세무사회라는 프로그램도 활용해서 업무 처리를 좀 하실 것 같고, 아니면 뭐 조금 그 사양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하던데 뭐 얼마예요? 아니면 이카운트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업무 처리를 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국세청 자료를 끌어오죠. 스크래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스크래핑을 끌어오게 되면 스크래핑 자료권들을 클릭 한 번으로 자동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가 판단해 보건데 얼추 한 10년 정도는 돼 보이긴 하거든요. 아무튼 뭐 장기간에 걸쳐서 뭐 속칭 딥러닝들을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들이 정리를 하고 왔으니까, 속칭 100% 건들에 대한 부분들로 자동 회계 처리가 되는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제가 판단해 보건데, 뭐 그래도 한 8, 90% 정도는 충분하게 학습을 시켜온 부분들로 회계 처리가 잘 되는 것 같다고 판단된다, 이런 것 같거든요. 근데 걱정이 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이 가끔 우리가 이제 퇴근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잠자는 그 사이에 스크래핑을 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자동 회계 전표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도 확인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걱정 인형 같긴 한데요. 스크래핑이 잘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래핑이 잘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뭐 그래도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스크래핑이 잘 됐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어떤 업무 처리는 당연히 확인이 좀 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국세청 자료 스크래핑 잘 돼서 자동으로 전표 처리가 발생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입 자료도 끌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럼 현금 영수증도 끌고 들어와서 클릭 한 번으로, 아니면 명령체계 하나로 회계 처리 좀 전표 처리 좀 해놔? 이렇게 되면 AI 프로그램들이 자동적으로 회계 처리를 좀 할 거고, 우리는 그 회계 처리 내용들을 간편하게 확인 정도만 해주는 업무 처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신용카드 건들은요, 근데 두 가지로 스크래핑이 좀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국세청 자료를 끌고 들어올 수도 있고 카드사 자료를 끌고 들어올 수 있는데, 카드사 자료를 끌고 들어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요. 국세청 자료를 끌고 들어오면은, 국세청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정보 제공을 받아가지고 홈택스 쪽에 올려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뭐 솔직히 넌타임인가? 그 정도 시간 차이가 좀 있대요. 그래서 분기마다 우리가 부가세라는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데,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3월 말 자료가 국세청 자료에 안 끌고 들어오는 거죠. 6월 말 자료가 국세청 자료에 끌고 들어오지는 못한다. 그러니 분기말 자료에 굉장히 유의미한 어떠한 지출 내역이 있는 경우라면 부가세 등등등을 신고하시고자 할 때는요, 개별적인 내용들을 확인해서 입력을 직접 하시던가, 아니면 카드사 자료를 스크래핑을 끌고 들어와서 회계 처리를 고민하시던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여신금융협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게 되면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스크래핑해서 불러올 수는 있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카드 매출이 발생되는 뭐 일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들은 카드 가맹돼 있으면 수수료를 떼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금 신고할 때 그러한 수수료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신금융협회 쪽에서 저를 끌고 들어오면 카드 수수료권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끌고 들어와서 지급 수수료 등등등으로 회계 전표 처리를 해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신금융협회 거에 관련된 자료를 끌고 들어오는 업무 처리 건들은 뭐 괜찮은 걸로 판단된다. 그럼 이제 AI가 좀 더 들어올 거니까 좀 더 정확한 부분들로 해당 자료건들이 스크래핑은 될 것 같고요. 통장 계좌도요, 은행별로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하게 되면 스크래핑 자료를 불러오거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엑셀로 입증을 내고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에다 올리면 자동 회계 처리되는 부분들을 잘 정리된 거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은행 자료를 저희가 쓰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에다 올리는데 좀 관심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끌고 들어와서 어떻게 자동 전표 처리를 해주는 건가, 거래처명도 좀 틀릴 텐데 라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찬찬히 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은행 거래 통장 내역에 거래 상대방의 대표점이라든가 거래처명을 우리가 송금 입력란상에 보내주잖아요. 뭐 적요 등등등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세금계산서도 상호하고 대표 상명건들이 걸려있는 것들이니까 세금계산서가 기본적으로 스크래핑돼서 회계 처리가 되면은 통장에 적요 등록사항의 대표자명 또는 상호명으로 이거를 매칭시켜 가지고요. 당초 회계 처리 어떻게 됐는지 대한 분들로 반대쪽 회계 처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외상 매출금, 그럼 통장에 들어오겠다면 외상 매출금 반제건들, 자 이렇게 해당되는 것들로 매칭이 좀 되게 되는데 이거를 학습을 좀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학습을 이제 시켜주게 되면은 보다 정교하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컨펌은 좀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튼 자동 회계 처리 관련된 분들로 현재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주 낮은 수준의 AI였겠죠. 뭐 AI가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도 저는 AI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한 10몇 년 전부터 관련된 프로그램사 개발사들이 연구를 좀 해서 서비스 품목권들로 해서 배포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들이니까 아무튼 뭐 아주 낮은 수준의 AI 건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었긴 했네요. AI 활용 현주소 두 번째, 자동 세무 조정을 해주게 한답니다. 이제 자동 세무 조정, 우리가 법인세 신고 때 일명 세무 조정을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하고 사업소득에 관련된 종합세 신고할 때도요 세무 조정을 해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세무 조정이라는 것들이 조금 더 어렵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세무 대리를 통해서 세금 신고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들인데 이제 이러한 세금 신고에 법인세 신고 때 사업소 세금 신고 때의 세무 조정도 AI가 한 번에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AI 자동 세무 조정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가 홍보했었던 내용권들을 제가 잠깐 좀 가져와서 소개시켜 드려보면은 홈택스 자료를 수인 고객 데이터 자동 분석해서 서식을 추천 작성해 줄 거야. 그리고 업종 규모에 따른 중소기업 판단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여부권으로 공제 감면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산해 줄 거고 그다음에 연간 서식까지 자동으로 수정 작성을 해서 검토 없이 재작성 필요 없이 검토만 하게 되면 세금 신고는 원클릭으로 정리될 수 있어. 자, 네 번째는 클릭 한 번으로 AI가 자료 요청까지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세무대인들은 크게 고민하지 말고 AI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이게 아주 많은 회사들은 해당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되게 초창기 수준의 자동 세무 조정 시장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개발사가 있으니까 선도적인 개발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뒤따라오는 개발사들도 동일한 오픈 코드권으로 자동 세무 조정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거잖아요.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해당 이용료가 좀 많이 비싸지만 뭐 조금 더 지나면 그 수수료가 좀 싸지면서 AI를 활용해서 보편적으로 법인세 신고 등등등을 할 수 있는 그 시장이 조만간 도래할 것 같다. 근데 그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 같은 세무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AI를 활용해서 업무 처리할 수 있는 세무사, AI를 활용하지 못하고 좀 주저주저하는 세무사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50이 좀 넘다 보니까 키오스크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이용하다가 좀 버벅거리잖아요. 그 뒷분한테 미안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뒷분 먼저 하세요라고 하고, 앞에 분께서 좀 젊은 분들께서 하시는, 그 키오스크 조작권들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다가 똑같이 따라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좀 나이가 좀 더 많으시는 우리 분들은 키오스크가 진짜 어렵대잖아요. 그러면 AI도 이게 전산 프로그램 등등등인데, 뭐,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AI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되게 좀 주저주저 하는 수준인 거는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어떠한 환경적인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는 도래했으니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조금 용기를 내셔서 해당되는 AI 정보권들을 고민을 해주시는 건 맞는 것 같고, 뭐 젊으신 분들이야 훨씬 더 잘 해당되는 내용들을 인지하시고 적절하게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 등등등을 잘 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동 세무 조정까지 해주는 시장이 지금 AI를 통해서 열리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정확하게 재무제표 결산이라는 게 되어 있다라면은 AI 자동 세무 조정권들이 충분하게, 아주 간편하게 굉장히 시간을 단축해서 해줄 수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한번 봤는데 되게 놀라워요. 프로그램들이 쫙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법인세 세금 신고할 때는 관련된 서식 작성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순서대로 해서 누군가 코칭을 했겠죠. AI 딥러닝을 시켜줬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세무사님이 딥러닝 시켜주셨었는데, 아무튼 해당되는 신고 서식 순서대로 짝짝짝 작성이 되는 거 보니까 와, 되게 신기한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결산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AI가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여하튼 AI 시대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지막 확인 작업권들이나 어떠한 사람의 추가적인 정보 제공권들은 더 들어가야 되는 시대는 분명히 남겨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셔서 AI 시대가 돌아가게 되면 아마도 세무회계는 사양 사업이 될 수 있어? AI가 다 해줄 테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 또 다른 AI를 활용해서 업무 처리를 사람이 해줘야 되는 직군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두 번째, 자동 세무 조정까지 해주는 시장이 도래했고요. 자, 세 번째는요, AI 세무 상담을 주로 요새 많이 활용하시죠. 그래서 챗GPT, 오픈 AI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명령을 통해서 학습된 답변을 확인할 수 있고요. 국세청도 AI 국세 상담을 하죠. 그래서 국세청이 24년도 종소세 신고 때부터 126번 국세청 콜 전화가 잘 못 받은 거니까 AI 세무 상담을 통해서 콜센터 쪽에 있는 전화를 AI가 응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정책이 되게 잘 됐나 봐요. 응답률도 굉장히 좋았고 답변 만족도도 그다지 나쁘진 않았다. 그래서 AI 세무 상담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조사관님들이 아마 두 분 정도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좀 했었나 봐요. 25년 상반기인가 승진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게 포상받은 것인 거잖아. 아무튼 과세당국도 AI를 통해서 세무상담 부분들에 뭐 자금을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납세의무자한테 괜찮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한국세무사회의 AI 세무사. 그러니까 한국세무사가 플랫폼 세무사를 만들어가지고요. 플랫폼권으로 AI를 활용해서 뭐 거래처 등등등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AI 세무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법령이 너무 어려우니까 세법 법령권에 관련된 예규 판례권들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도 챗봇 형식으로 뭐 대규모 공인회계사는 챗 CPA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아무튼 뭐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으나 아무튼 각종 세법을 다루는 뭐 한국세무사회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또는 국세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AI 세무 상담을 통해서 적절하게 납세 의무자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걸로 보인다. 근데 한 가지 좀 걱정이 좀 있는 거죠. AI 세무 상담을 주로 프롬프트 창을 통해서 명령을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명령을 내려야지만 이 학습된 결과물들을 보여주면서 정확한 결정된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해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들이 좀 염려되네요. 그 얘기들은 좀 이따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